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오세훈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분산할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 왜 할까요? 우리는 이 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언제 나왔어요? 누구 때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 나왔죠. 왜 나왔어요? 집값이 폭등한다고 하고, 그 중에서 똘똘한 한 채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근데 똘똘한 한 채를 보면은 자금 계획 같은 경우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사고 있죠. 10대, 20대가 막 똘똘한 한 채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갭투기 하지 못하게 한다.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로 했던 것들이 지금 풀리고 있는 거죠. 왜 풀까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얘기 했었죠. 문재인 정부가 왜 규제정책을 썼냐. 올라가니까 규제정책을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영상 올렸을 때도 어저리들이 와가지고 내용도 안 보고 제목만 보고 댓글 달아요. 그러면서 빨갱이네 뭐네 하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정책 가장 잘한 정부 항상 말할 때 문재인 정부 아니고 노무현 정부 아니고 노태우 정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태우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서 1기 신도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1기 신도시 때문에 집값 잡혔다 라고 구라치는 인간들이 있는데, 노태우 정부 때 집값 잡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보다 규제가 훨씬 더 빡세게 들어갔다. 어느 정도냐면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지 사장들이 무갭투기로 빌라 막 200채 300채 사는 거 안 돼요. 왜? 토지 비중이 있잖아요,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요. 지금이야 연동제죠. 그때 그냥 분양가를 딱 정해버렸다니까요.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하고 1기 신도시 때문에 집값 떨어졌대요. 그딴 이야기 하는 인간들이 뭔 얘기 하는지 알아요? 공급해야 집값 떨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집값 잡는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서울에 짓지 않으면 서울 집값 안 잡힌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딴 개소리 하고 있었죠. 근데 1기 신도시는 서울에 지었어요? 서울시 분당구, 서울시 일산구, 서울시 중동구였어요? 얼마나 빡대가리면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 임대차 3법 이야기할 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튄다고 그랬죠. 임대차 3법은 연장계약이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는 그냥 1년 늘렸어요. 2배로. 근데 노태우 정부 때랑 비교하면서 1년 늘리기 전에 막 전세가 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시행된 뒤에 안정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행된 뒤에 안정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전세 1년이면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편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옳았다. 문재인 정부보다 사실은 노태우 정부처럼 하는 게 더 옳았다죠. 집값 잡으려면. 근데 문재인 정부가 뭘 실패를 했다? 금융정책 실패했다. 그 다음에 허그 보증해주는 거 냅두는 거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지.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왜 했어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규제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막판에 집값 올라가니까 규제 정책 나왔어요. 2016년 11월에. 그런 것처럼 지금 왜 풀겠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그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윤석열 정부만 아니면 된다. 왜? MB 정부요? 완화했죠? 박근혜 정부도 완화했어요? 자본주의의 근본을 뒤틀었다? 근본을 뒤틀진 않았습니다. 다만 엄청 커다란 문제를 하나 던져 넣고는 있었죠.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그러진 않았죠. 근데 제가 이번 정부가 왜 빨갱이 정부냐, 왜 나한테 빨갱이라고 하냐, 이번 정부가 빨갱이 정부 아니냐, 그 이야기 한 게요, 자본주의의 기본은 뭐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맨날 자본주의 이야기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 가치 왜 떨어져요? 돈은 푸니까 떨어지는 거죠. 돈을 왜 풀어요?
돈을 푸는 이유는 간단해요. 100만 원을 풀었어요. 근데 금리가 5%예요. 100만 원을 시중에 풀었는데 이거를 105만 원으로 회수가 돼야 되는데 풀린 돈이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5% 금리를 했으면 적어도 5만 원은 또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예요. 계속 이렇게 돈 풀어가지고 확대하는 이유가 금리 때문에 생기는 거다. 즉,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다? 돈이 일하게 한다. 사람에게는 생산성이 있는데 사람의 생산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산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데 거기다 돈을 빌려줘서 이익을 나눠 먹자.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 논리 아니에요. 그럼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의 핵심이 뭐다? 금리다. 그래서 정부에서 딴 건 관여해도 금리에는 관여하면 안 돼요. 근데 금리에 관여하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죠. 이거는 이복형 금감원장이 인정했어요. 최근에 기사 떴는데 최근 9월에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고 막 관치금융이다 막 하니까 그거 중심적으로 나왔는데 이복현이 그때 2번 이야기했어요. 2022년에 관치금융 한 번 하고 이번에 한 번 했다. 즉 2022년에 한 관치금융이 뭐예요? 기준금리 올라갔는데 시중금리 낮추고 채권 못 풀게 막고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즉 자본주의의 근간을 건드렸어요. 근데 누가 빨갱이냐 도대체.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제가 이념에 갇혀가지고 편 가르고 있어요? 이념에 갇혀서 편 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가리에 들은 게 없는 거다. 무식한 사람이 10년 가지면 위험하다는 것처럼. 제가 노태우 정부를 좋아하냐? 좋아하진 않아요. 왜? 군부정치 마지막 세대이자 또 어떻게 따지면 최초의 또 제대로 된 투표 세대이고 그 애매한 경계에 있잖아요. 지역감정 만들어냈고. 근데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나쁜 이야기 하던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는 거품 잡는 데 제일 효과적인 정책이었다. 이거를 2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핵심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왜 풀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하니까 규제했죠. 지금 왜 풀겠어요? 강남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외곽도 강남도 집값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놔서 떨어지는데 팔지도 못하면 그 불만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안 좋아지니까 푸는 거예요. 똘똘한 채라도 살리려고. 그러면은 저기 강남 집값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여론 또 만들면은 똘똘한 채는 그래도 괜찮다.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놈의 양극화는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데 기준이 없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기준도 확고합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간다 말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왜? 결과에 맞춰서 내용이 바뀌니까. 다 뭐라 그래요. 심지어 제가 불남 정택시 왜 저거 입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인플레이션은 실물가치 상승이고 실물가치 상승이니까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라도 집값 올라간다 이딴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용히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라 죄송한 마음이오나 이런 걸로 끝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 사이에 피해본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투자를 안전하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전자산이랑 위험자산 정의도 모른다니까요. 실물이니까 안전자산이래요. 그럼 자동차도 실물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지. 자동차는 자산 아니에요? 즉 저렇게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나서서 이렇게 푸는 이유는 서울 집값 붕괴가 시작됐기 때문이고 근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DSR을 완화할 거예요? 아니요. 황금성이 좋은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게 안전자산입니다. 즉 빚이 적은 자산.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적은 자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책 대출을 풀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제2의 성숙금 꾸며 평당 1억 넘기도 했는데 금매도 안 나가. 신통기획 약발 떨어졌다.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런 거 해가지고 공급을 늘린다는 명목하에 공급 늘려서 집값 잡겠다는 명목하에 저런 것들 집값 띄웠었죠. 오세훈 시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에 게 뭐예요? 한강 르네상스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가스라이팅이 먹혀가지고 한강변 값은 뭐 더 오른다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신통기업 망했죠. 신통 방통한 기획이었어요. 방통 어떻게 됐어요? 대신 활 맞고 죽죠. 신통기획이 넘어가지고 산 사람들이 판 사람들 대신 활 맞고 죽은 거다. 그러면은 저것도 신통기획도 실패했어요? 저것도 안 됐어요? 그럼 뭐라도 하나 남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뽑혔을까요? 집값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뽑았을까요? 집값을 띄우려는 사람들이 뽑았을까요? 규제를 풀려는 사람들이 뽑았을까요? 규제를 강화하려는 사람들이 뽑았을까요?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 집값을 띄우려는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뭐라도 점수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지금 집값이 무너지게 생겼네? 집값이 무너지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둘 이유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이거 풀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가 계속됐죠. 규제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완화가 계속됐어요? 오세훈 시장이 또 완화해주고 있죠? 완화 때문에 집값 떨어지겠죠. 거래량이 아작이 났기 때문에 완화를 해주는 거다. 결국에는 강남 집값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초부자 동네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대치도 무너지고 도곡도 무너지고 하니까 압구정 붙들고 그다음에 뭐 서초 쪽에 좀 붙들고 이런 것들 남았는데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나오고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밑에서부터 위로 붕괴가 올라갈 것이다. 대신에 규모는 밑에서는 작게 터지는 것들이 위에서 원기옥으로 크게 터진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최대한 늦추려고 그죠? 이제 그 체포돼서 받고 있죠? 조기 대선 때까지 버티고 대선 때까지만 버티면은 그 다음에 집값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곡소리 나는 것은 다음 정부의 책임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